엄마,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해외 출장이 잡혔네요. 해외 출장? 또? 네, 갑자기 잡힌 일정이라. 아, 그래. 지난번엔 코로나 의심 증상, 그 전엔 친정 병문안. 이번엔 해외 출장이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이시죠? 저희 보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나도 참 우습다. 며느리 SNS 보면서 이렇게 가슴 아플 줄은 몰랐네. 호주 시드니 호텔이 참 예쁘더구나. 출장이 바빠서 수영장에서 칵테일도 마시고, 거짓말도 이쁘게 하는구나. 엄마, 우리 사생활을 왜 감시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명절마다 집에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맞아요. 어머님은 매번 저희 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하시고, 그래? 내가 그렇게 참견하고 간섭했다고 생각하나? 니들 결혼할 때 나보고 퇴직금까지 다 써가며 신혼집 해달라고 했던 건 누구야? 남들은 전세자금 대출받고 시작할 때 난 퇴직하면서 받은 돈 2억을 너희 신혼집 자금으로 썼어. 그리고 2달 뒤에 아들 사업 실패했을 때 전세금 8천까지 빼서 도와준 게 누구야? 그것도 모자라서 시골 놈마저 팔아서. 그건 어머님 아들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돈은 다 갚을 거고요. 돈 얘기가 아니야. 난 그저 명절에라도 얼굴 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니들은 거짓말로 둘러대고 SNS에는 호강하는 사진이나 올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젊은 세대는 시댁과 좀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 해요. 너무 가깝게 지내면 서로 불편하고, 거리? 그래.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다. 내가 바보지. 니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새벽에 문방구하고 밤에는 식당 일하면서 뒷바라지하고 결혼할 때 퇴직금에 아들 사업 실패할 때 전세금까지 다 써가면서 이제 와서 보니 다 허공에 댄 사다리였나 보다. 어머님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 망할 것들.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 내가 그렇게 싫었어? 어디 두고 보자. 이 놓친 내가 어떻게 하는지. 어머님, 저희 보고 협박하시는 건가요? 여보. 어머님이 나 협박해. 협박. 너희같이 못된 것들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내 자식이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내 새끼도 아니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선물,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월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말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됐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절마다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33년을 식당일 하면서 자식 키우고 퇴직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해준 제가 이제는 명절에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었더군요. 요즘도 그래요. 젊은 세대가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산다지만 우리 아들과 며느리처럼 매번 거짓말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그들이 숨기고 있던 더 큰 비밀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들은 그들의 대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사실 그날 아침에 제가 집에 들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설날이 며칠 안 남아서 미리 집안 청소도 해주고 음식 준비도 하려고요. 그동안 명절 때마다 못 온다고 했던 게 마음에 걸려서 이번에는 미리 도와주려고 했는데 뭐라고?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 의식은 있어? 잘 모르겠어요. 친구분이 전화해서 지금 서울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대요. 엄마, 빨리 와요. 저도 지금 회사 나와서 가는 중이에요. 가방도 제대로 못 챙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택시비 아까워서 버스 탔을 텐데.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택시를 잡으려 했죠. 그런데 하필 그 시간에 택시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결국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가는 내내 눈물이 나고 다리는 떨리고 여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할 텐데 버스야 좀 빨리 가. 제발 아들한테 전화할까? 아니야. 운전 중일 텐데.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버스에서 속으로 온갖 기도를 다 했어요. 버스에서 내려서도 뛰다시피 했죠. 평소 같았으면 무릎이 아파서 한 걸음도 못 뛰었을 텐데. 그땐 통증도 못 느꼈어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부터 찾았어요. 저기, 김영호 환자 보호자입니다. 방금 구급차로 오셨다고 하는데 간호사가 컴퓨터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르신, 오늘 그런 환자분이 응급실에 안 계신데요. 네? 아니, 우리 아들이 방금 전화해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잠시만요. 오늘 구급차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영호님 맞으시죠? 아니요,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황급히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당신 괜찮아요? 지금 어디예요? 나? 당신 왜 그래? 나 친구들이랑 바둑 두고 있는데. 바둑?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뛰어오느라 온몸은 땀범벅인데 남편은 멀쩡히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다니. 아들 전화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을 안고 아들 내외가 사는 제 집으로 향했어요. 아침에 제가 집에 간다고 했을 때 아들이 이상하게 당황하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며 병원으로 간다고 했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 저희 집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집에 들렀나? 아니면 며느리가 있나?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현관 열쇠를 놓고 살며시 문을 열었어요. 그때 웃음소리가 들렸죠. 깜짝 놀라 급하게 신발을 벗고 화장실로 숨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거든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소리였죠. 여보, 이제 진짜 걱정 없다니까. 어머님 저렇게 쉽게 속으시는데 뭐. 그치? 이제 엄마는 한두 시간은 병원에 계실 거고 우리는 여유롭게 짐 챙겨서 호텔 가면 되겠다. 진작 이렇게 할걸. 아침에 어머님이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게. 기껏 예약해놓고 못 갈 뻔했잖아. 맞아. 250만 원이나 주고 잡아놓은 스위트룸인데 취소하면 위약금도 엄청나잖아. 근데 여보, 진짜 연기 잘하더라.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하면서 목소리 떨었던 거. 그럼 나 연극부 출신이잖아. 엄마 목소리 들었어? 완전 놀라서 숨도 제대로 못 쉬시더라. 근데 진짜 우리 너무한 거 아닐까? 뭐가? 엄마가 아침에 청소한다고 오신다는데 어떡해? 호텔은 이미 예약했고. 이런 상황에선 진짜 큰일이 있는 것처럼 해야지. 엄마도 걱정돼서 결국 병원부터 가실 거 아냐? 하! 맞다. 어머님이 응급실 돌아다니실 때 우리는 호텔 수영장 즐기면 되는 거야? 여보, 48층 스위트룸에서 야경 보면서 와인 마시면 완전 분위기 있겠다. 엄마는 지금쯤 응급실 돌아다니시면서 혼비백산이겠지. 아니, 잠깐만 어머님 진짜 택시도 안 타시고 버스 타고 가신 거 아니야? 돈 아까우시다고. 에이, 평소처럼 하시는 거지 뭐. 우리 덕분에 운동도 하시는 거야. 하하. 근데 호텔 가서 뭐 먹을까? 룸서비스로 스테이크 시키면 되나? 여보, 인스타 스토리는 꼭 비공개로 해야 해. 지난번에 엄마 친구분이 봤다며. 알았어. 이번엔 더 조심할게. 해시태그는 뭐로 할까? 10월드 탈출 인정. 며느리 인생 만렙. 담임. 명절 스트레스는 호캉스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막히고
하지만 전 계속 듣고 있었죠. 아, 맞다. 와인도 미리 주문해뒀잖아. 이따 프론트에서 찾아야 해. 어머님한테는 또 뭐라고 해? 아버님 괜찮으시다고 해야 하나? 에이, 전화 안 받으면 되지 뭐. 전화기 꺼놓고. 내일 되면 아빠가 다행히 큰일은 아니셨네요. 이러면서 시침이 떼면 돼. 우리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가 나빠, 우리가 3년째 이러고 있는데 뭐. 명절 때마다 이렇게 호캉스 가는 게 얼마나 좋아? 다른 애들은 시댁 가서 고생하는데 여보는 나 만나서 호강하는 거야. 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이 엄마를 어디까지 우습게 볼 수 있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숨을 참고 더 듣기로 했어요. 여보, 우리 진짜 대단하지 않아? 3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린 거 보면. 그럼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믿으시는지 알아? 지난번에 말했잖아. 내가 아파서 못 간다고 하니까 밤새 죽 끓이시겠다고 하는 거 봤지? 엄마 전화 받으면서 내가 카지노에서 룰렛 돌리고 있었잖아. 아니, 그때가 진짜 아슬아슬했어. 기침 소리 연기하면서. 뒤에서 잭팟 소리 들릴 뻔했잖아. 맞아. 나도 식은땀이 다 났다니까. 그래도 엄마는 또 믿으셨잖아. 우리 진짜 이럴 때 보면 연기 특훈 받은 것 같아. 근데 가끔은 미안한 마음도 들지 않아? 어머님이 우리 SNS 모르시니까 다행이지. 우리가 올린 거 다 보시면 엄청 놀라실 거야. 에이모가 미안해. 우리 덕분에 집도 지켜주고 관리도 해주고. 엄마는 우리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 맞아, 다른 애들은 좋은 집 사서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 살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셔야 해. 근데 진짜 엄마가 우리 은행 계좌도 모르시잖아. 우리가 월세 안 내고 사는 거, 그 돈으로 여행 다니는 거 알면 기절하실걸? 그건 좀 양심이 찔리긴 해. 며칠 전에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셔서 김장하시더라고. 우리 먹으라고. 에이, 그래도 우리가 명절 때 가면 더 힘드시잖아. 차라리 이렇게 안 가는 게 효도 아닐까? 하! 그래. 우리는 안 가는 게 효도고 그 돈으로 호캉스 가는 게 더 현명한 거야. 어차피 어머님도 우리 보면 피곤하실 텐데. 숨이 막혔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김장할 때 이런 생각으로 제 집에 살고 있었다니. 그나저나 어머님 통장 잔고 얼마나 되실까? 나중에 우리 독립할 때 필요하잖아. 아니, 무슨 독립이야. 여기 완전 좋잖아. 월세도 안 내고.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면 우리 집 되는 건데. 어머님이 들으시면 기절하시겠다. 에이,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잘 속여왔는데 뭐. 엄마는 진짜 순진하시다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면 무조건 믿으시잖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 자식이, 내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나를 우습게 보고 있었다니. 이제 얼른 짐 싸자. 체크인 시간 늦으면 안 되는데. 가만히 서 있기가 힘들었지만 전 계속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제 자식들이 이 엄마를 어디까지 비웃을 수 있는지. 더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어요. 근데 여보, 이제 슬슬 엄마 방도 치워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방은 왜? 우리 옷이 너무 많잖아. 드레스룸이 필요한데. 어차피 엄마는 이제 여기 안 오시잖아. 그 방을 우리가 쓰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건 좀. 어머님 방인데. 뭐가 엄마 방이야. 우리가 3년째 여기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는 방 놔두면 뭐해? 짐 창고로도 못 쓰게. 그래도 어머님이 아시면. 에이, 괜찮아. 내가 계획이 있어. 이번에 우리 호주 이민 가기로 한 거 엄마는 모르시잖아? 응. 갑자기 호주는 왜? 들어봐. 이번에 호주 어홀 비자가 떴거든. 거기 가서 2년만 있다가 영주권 받으면 여기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2년 동안 관리도 하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이 집도 우리 몫이 되는 거지. 형은 자기 집 있잖아. 여긴 우리 거야. 아니, 그래도 그건. 있잖아. 어차피 이참에 엄마 방에 있는 서랍장부터 치우자. 나 동창한테 벌써 팔기로 했어.
어머님 물건인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물건이면 어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집 봐주는 것도 감사해 하셔야 해. 다른 애들처럼 전세 끼고 나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주잖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내 방을, 내 물건을. 근데 호주는 너무 급하지 않아? 아니야. 난 다 알아봤어. 엄마 도장이랑 통장도 어디 있는지 알고 있고. 여기 집 전세금이랑 엄마 통장에 있는 돈으로 호주 가서 카페 차리면 돼. 창피하지만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울었죠. 여보, 그래도 그건 사기 아니야? 어머님한테 그러는 거. 뭐가 사기야? 우리가 3년 동안 이렇게 봐드렸잖아.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지. 형은 자기 살기 바빠서 엄마 얼굴도 안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잖아. 그래도 잠깐만, 내가 찾아둔 엄마 도장이 어디 있더라. 아, 여기 서랍에.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숨어있던 화장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죠. 제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실 선반을 짚다가 화장품들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 여보, 화장실에서 무슨 소리 안 났어? 에이, 고양이가 들어왔나? 암튼, 내가 어제 엄마 통장이랑 도장 위치 확인했다니까. 불안한 듯 화장실을 힐끔거리면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어머님 통장에 돈이 꽤 있다던데. 형이 은행에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대. 5억 정도. 엄마가 비상금으로 모아두신 거래. 에이, 비상금이라니. 그거 다 우리 돈 아냐? 나중에 물려받을 돈 좀 일찍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나? 저는 화장실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리가 들들 떨렸지만 더 들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서류도 준비해뒀어. 엄마 도장만 있으면 여보, 설마. 우리 호주 가기 전에 이 집 전세금이랑 엄마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한 번에 해결하자고.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근데 어머님이 아시면. 에이, 모르실걸? 우리가 지금까지 뭐 걸린 적 있었나?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는 우리를 너무 믿으시니까. 그래도 이건 좀. 있잖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엄마한테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이러면서 도장 받아놓고 나중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어차피 엄마가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겠어? 화장실 변기에 앉아있던 제 다리에서 점점 힘이 빠졌어요. 여보, 그래도 그건 사기죄 아니야? 사기. 하.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다 사기 아니었어? 명절 때마다 거짓말하고 엄마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이제 와서 뭘? 그래도 도장이랑 통장을 몰래. 왜? 양심이 걸려? 어차피 나중에 우리 것 될 거 좀 일찍 쓰는 건데 뭐. 형은 자기 목 다 챙겼잖아. 아직도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에이, 신경 쓰지 마. 중요한 건 엄마 도장이 여기. 그때였어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어머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랍을 뒤지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엄마. 이거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죠. 아들이 그토록 찾던 도장과 통장을 꺼내서 제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됐다. 처음으로 제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만. 이제 그만해라. 어머님, 저희 정말. 그게 아니라. 며느리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모든 걸 다 들어버렸죠. 말 다 했니? 이제 내 차례란다. 어머니. 창백해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래, 말해봐.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어요.
아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이번엔 며느리가 적반하장이더군요. 어차피 들으셨으면 할 말 있어요.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살면서? 그래. 말해봐.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가 이 집 관리도 해드리고 매달 청소도 하고 아, 그래서 내 방까지 뒤지고 내 통장까지 노린 거니? 그 정도 보상은 받아야겠다. 이거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아니면 뭐가 아닌데. 내가 다 들었어. 호주 가기 전에 내 돈이랑 내 집 전세금까지 다 뺏으려고 한 거. 그것도 모자라서 내 방에 있는 물건들까지 팔아치우려고 한 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정신이 나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발 앞에 엎드렸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죠. 어머님도 이해하셔야 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들은 다 독립해서 살 때 저희는 어머님 집에 살면서 그래. 내 말이 맞다. 독립하고 싶었지? 그럼 떳떳하게 나가서 살지. 왜 내 돈을 노렸어? 그게 호주에서 카페를 이 망할 것들. 내가 그렇게 키운 자식이 아닌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키웠나. 그때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일까지 이사 나가. 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웃기지 마라. 너희가 3년 동안 나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내가 다 알아버렸는데. 엄마, 제발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해? 내일 당장 이사 안 나가면 그동안 너희가 저지른 모든 일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어머님, 그러시면 아들 인생도 망가지고 망가져도 싸지. 이미 내 인생은 망가졌으니까.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3년 동안 이 집을 이 집을? 그래. 잘 지켜줬더라. 내 뒤통수도 잘 쳤고, 내 마음도 잘 짓밟아줬고, 이제는 끝이야. 내일까지야. 알아서 해. 여보, 어떻게 우리가 너무 큰 실수를 실수? 이게 실수니? 3년 동안 계획적으로 내 돈을 노리고, 심지어 내 도장까지. 이걸 실수라고 하니? 저희 진짜 뭐라도 보상을 보상? 그래. 이제 보상받아. 당장 내일 여기서 나가는 걸로. 엄마, 저희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는 나가서 빌어라. 이제 내 앞에서 사라져.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방에서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죠. 여보, 우리 진짜 내일 어디로 가야 하지? 몰라. 전세 계약할 돈도 없는데. 새벽 내내 들려오는 그들의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어머님, 저희 짐 다 쌌어요. 그래. 저기. 그동안 죄송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네요. 앞으로는 됐어. 더 이상 거짓말 듣기 싫으니까. 어머님,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마지막 인사? 그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며느리가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집에서 살아준 게 어디예요? 3년 동안 관리도 해드리고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사셨잖아요. 우리 아니었으면 이 집 누가 봐줬겠어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어요. 뭐라고? 돈도 안 받고 살아준 게 어디냐고요. 다른 집은 월세라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보, 그만.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덕분에 집 관리비 한 푼 안 들이고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 쓰려고 한 것도 어차피 나중에 물려받을 돈인데 뭐가 잘못됐다고. 너희들이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이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요양원이나 가시지.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하시니까 하는 말인데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거 법원 명도 소송 준비해뒀다. 안 나가면 바로 접수할 거야.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님, 그래도 저희가 3년 동안 그래. 3년 동안 잘 속였다. 이제는 끝이야. 나가. 아들 내에는 결국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며느리가 던진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님, 우리 나가면 이제 명절에 찾아올 사람도 없겠네요. 쓸쓸하시겠어요. 아, 맞다. 어머님은 우리 안 오는 게 더 편하시다고 하셨죠? 그럼 편하게 사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은 엉망인 집이었어요. 제 방 서랍장은 다 뒤져져 있었고 바닥은 긁혀 있었죠. 부엌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베란다에는 악취가,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제 통장을 확인했는데 2달 전부터 조금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더군요. 총 1천만 원.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허탈함만이 가득했죠.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들이 나가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제 집 상태를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모님, 이건 완전 고의적인 파손이네요.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 보니 곳곳이 망가져 있었어요. 거실 바닥은 고의로 긁어놨고 벽지는 찢어져 있었죠. 제 방 장롱 안에는 악취가 진동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생선을 넣어 두었더군요. 제가 나중에 열어보면 악취로 고생하게 하려고.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사셨나 봐요. 청소업체 아주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박혔어요. 화장실 수도꼭지는 살짝 풀어놔서 물이 똑똑 떨어지게 해뒀고 보일러 배관도 일부러 느슨하게 해놨더군요.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뻔했어요. 이건 너무하네요. 다 고치려면 한 3천만 원은 들 것 같은데. 시공업체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최근 3개월간 총 1천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확인하셨나요? 알고 보니 제가 낮잠 자는 사이 제 지문을 복사해서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돈을 빼돌렸더군요. 김말숙님,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네 법무사님이 그러시더군요. 하지만 전 차마 그러지 못했어요. 내 자식이, 내 아들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네요. 사모님, 이건 뭐예요?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벽장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접힌 종이 한 장이었죠. 펼쳐보니 그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했던 일들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그제서야 눈물이 나더군요. 이게 정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자식들의 진짜 모습이었나. 사모님, 이제 저희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청소업체 직원들이 위로해 주셨어요. 한 달이 걸렸어요. 도배하고 장판 교체하고 모든 걸 새로 했죠. 그런데 말이죠. 더 큰 충격은 그 뒤에 왔어요. 동네 슈퍼마켓 주인이 찾아오셨어요. 아줌마, 며느님이 외상값을 정산 안 하고 가셨는데. 알고 보니 동네 곳곳에 외상값을 남겨뒀더군요. 슈퍼마켓 100만 원, 정육점 30만 원, 세탁소 20만 원. 심지어 특집에서도 제 이름으로 외상을 해놨더라고요. 아줌마 며느리 맞아요? 아줌마 아들이랑 사는 거 맞죠? 가게 주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정리하는데 5천만 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아픈 건 그들이 남긴 상처였죠.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인을 통해 소식을 들었죠. 말숙 씨, 놀랄만한 얘기 들었어요. 당신 아들, 호주는 무슨, 호주요? 무슨 일인데요? 강남에서 술집 차렸다더라고요. 당신한테서 빼낸 돈으로.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호주 이민은 거짓말이었고 제 돈으로 술집을 차렸다니. 그것도 모르세요? 며느리가 SNS에 자랑글 올렸더라고요. 시월드 탈출 성공. 이제는 내 사업체 사장님 이러면서. 지인이 보여준 SNS에는 제 집에서 빼돌린 가구들로 꾸며놓은 술집 사진이 가득했어요. 이게 우리 장롱이네. 이건 우리 엄마가 주신 장식장인데. 더 충격적인 건 댓글이었어요. 언니 드디어 해방됐네. 시어머니 앞으로 된 집에서 살기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는 진짜 내 인생 살아야지. 그들에게 전 그저 벗어나야 할 족쇄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오히려 제 삶이 달라졌거든요. 빈 집을 정리하고 월세를 놓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들어오는 월세가 자식들이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달콤하네요. 사장님, 이번 달 월세 입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거 없으세요? 매달 똑같은 날짜에 입금되는 월세. 매번 안부를 물어보는 세입자분들. 이제는 명절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아요. 거짓말로 가득한 전화도 억지로 하는 효도도 필요 없죠. 얼마 전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술집이 망했다나 뭐라나.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하지만 전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 차례니까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다녀왔어요. 평생 구경도 못한 바다를 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죠. 말숙 씨, 요즘 좋아 보여요. 전이랑 다르게 환해졌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제가 달라졌다고.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래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제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세가 자식들이 보내는 용돈보다 훨씬 달콤하네요. 이제는 명절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악몽이 끝났으니까요.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아들 부부를 길에서 마주쳤다네요. 하지만 전 모른 척 지나쳤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의 봄이 왔나 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선택이 매정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희생했다고 해서 그들이 부모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되는 걸까요? 부모라는 이유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우리의 삶이 짓밟혀도 되는 걸까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책임지는 것이라는 걸. 일방적인 희생이 사랑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살아보세요. 자식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김말숙 님이 그러셨듯이 당신도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40년간 식당을 하시다 자식들에게 사기를 당하신 김순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